이야기하지만 매년 6월 달엔 지방선거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식물시장 되신 분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세훈 이야기부터. 서울시의회가 오세훈표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 예산 전액 삭감.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친환경 시의원님 네, 이렇게 축하할- 오세훈을 식물로 이건 만들어가지고 최유미 친환경 시의원이 의원을 되신 위해서 용기에 둔 제가 해주신 거죠? 아젠다예요.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 행정자치위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했어요. 아까 말한 또 저소득층 아이들을 갈라내는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대형 학원, 유명 학습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 수강권을 주겠다는 안을 담아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무료 수강권을 받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나 저소득층이구나 라고 낙인이 한번 찍혀요. 딱 무상급식 그 짝이네. 맞아요. 무상급식. 네. 그런데 이게 그 서울시가 사교육 시장에 있는 이미 대형 학원 그리고 유명 학습지 사교육 시장의 컨텐츠를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 평생교육국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공교육을 강화해서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서울시가 마치 서울시장이 교육감인 양 직접 교육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월권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업체 통해서 인터넷 강의하겠다는 거? 그렇죠. 그거죠. 그런데 시작은 저소득층이었으나 2차년 전 학생 그리고 3차년 전 시민 이렇게 야무지게 계획을 담아왔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은 시작을 저소득층 아이들을 팔아서 이 예산을 담아오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처음에 예산 딱 보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시작만 발동만 저소득층으로 해놓고 예산 잡아놓고 그 이후 2년차, 3년차 때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 파이시티가 확 떠오를까요? 이거 대형 학원가 하고 뭐 커넥션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회라고 발족을 했는데요. 그것도 위원회라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 설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임시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위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까 우리 마차님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 온라인 콘텐츠 사업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 내곡동 그 내곡동 어씨는 그 습관을 못 버리는구만. 이런 문제들이 딱 걸리잖아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돼요. 어떤 근데, 업체랑 예. 커넥션이 있는지를 의심을 그럼 해요. 업체의 커넥션도 문제가 되지만요.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여러 다수 의원님들 이야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연 인간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학습력이 높아질까? 애들이 그걸 볼 거냐?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인간 컨텐츠라는 게 네. 단순히 컨텐츠만 제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고 그 와이파이 기반의 노트북을 볼 수 있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환경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이게 그 컨텐츠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제는 그 돌봄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컨텐츠는 제일 마지막에 공급이 돼야 되는 오케이. 거지. 그건 돌봄 알겠고요. 문제가 먼저 네.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 언론은 그렇게 보도 안 하고 그래서 있죠. 제가 네. 아까 너무 억울했던 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지 않는 것이요. 사실 언론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 시장에만 오케이.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무개념이 또 하나 있었죠. 시장님 관심 사안이라고 오세훈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단키트를 자가 진단 갖고 키트. 예. 자가진단, 지금도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자가진단 키트를 갖고 뭐 유흥업소 들락거리게 하자. 요 관심 사안이었는데 이게 계약서도 없이 진단 키트를 샀어요. 수의 계약으로. 서울시의회가 딱 봤을 때 이거 견적서도 엉터리고 네.
오세훈 내곡동 오씨는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따지면 또 진단키트 회사하고 학교의 그치. 관계를 또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점심 식사를 생태탕으로 먹었나 하는 그런 자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자꾸 사람 아니 그렇게 근데 만들어? 지금 서울시가 이런 짓을 했던 적이 박원순 시장 때 있었나요? 아니 어떤 계약서도 없이 짓이요? 진단키트를 사고 견적도 엉터리야. 절대 없지요. 왜냐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계약서라 그래야 되나요? 허위 계약서? 그리고 그 코로나19 위기긴 하지만 너무나 큰 금액의 수의 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민간 업체들이 아까 그 사교육 학원도 그렇지만 인간 업체도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데서 이렇게 뭔가를 덕점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대박이에요. 그럼요. 한두 건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생기는 일이야. 네. 그래서 이 행정 특히 그 허가권자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비리예요, 비리.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 교육청이 교육 전문가이잖아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미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평생교육국의 플랫폼이 있고요. 포털 사이트가 있고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형 교육 플랫폼하고 사업을 만들어 왔다는 거는 예, 야,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세훈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돼요. 다음 지방선거 때. 그래서 저 한 가지 새날 애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제 서울시 교육 플랫폼 치면은 댓글이 정말 무진장하게 악성 댓글이 달려 있어요. 좀 응원하는 댓글 남겨주시면 그렇죠. 좀 도움이 될 것 여러분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신문마다 오세훈 발목 잡아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가 오세훈 시장의 사업이 정말 서울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적극 밀어준다고 협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부적절한 것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삭감한 거니까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뭐냐면 네. 박형준의 제1호 공약이 뭐야? 어반루프야, 어반루프. 예. 그거를 영역 주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어. 종점에 뒷땅이 있는. 이게 추경 예산이라는 거, 이런 거는 본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액수도 크고, 그리고 뭐 1, 2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뭘 사업을 하려면 공사 기간 본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건데, 추경이라는 거는 정말 시급한 사항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담지 못한 거를 담는 거거든요. 슬쩍 넣어보려 그랬다 까였구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MB 가방 못지 하던 사람이 확실한 게 네. 그 MB가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20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4년 만에 해냈지 않습니까? MB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이제 MB 밑에서 봤던 못된 것만 배워서 그 그래요, 이 박형준 사람들이. 씨는 이거 남들 10년 하는 거 나는 1년 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사 기간만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면 네. 이건 타당성 조사를 예비적으로 하면 안 되고 타당성 조사를 예비 타당성이 아니라 그냥 본 타당성 조사부터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까지 다 하면 기본적으로 2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전 조사만 하는 것만 해도. 정말 말씀 잘하신 게요. 예. 지금 박 시장도 그렇고 오 시장도 그렇고 자신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경에 막 예산을 담아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그 타당성 조사도 해야 예.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해오고 예산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네. 그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의원들을 푸시하고 얘네들한테는 있어요. 아까 지금 계속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사전 타당성 검토용 예산이 지금 10억 원이 신청했다가 깎인 거잖아요. 전액 삭감된 거잖아. 그러면 이 업체를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얘를 구조가 다 그래. 그러니까. 아니 무슨 검토하는데 10억씩이나 달래. 그러니까 하이퍼루프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어반루프의 기본적인 기반이. 예, 진공 상태로 터널을 진공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쏜다. 가덕도 신공항에서 저쪽 그 동부산인 것인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 종점이 이제 기장에 있다는 박형준 다운까지라고 하는데 음속으로 달리는 기술이에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제 시정질문 동료 의원들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답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를 다룬 것이 있었어요. 양재동 물류센터 관련해서
이름을 까먹었네. 파이시티? 파이시티인가요, 그게? 네. 아,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오른팔이었던 강모 씨가 청탁금을 받고 이제 그게 드러나서 형을 살고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미래 땡땡 팀장에 앉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정말 일생에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라고 읍수를 해서 저 정말 눈물 흘릴 뻔했어요. 정말로 뻔뻔하시더라고요. 원래 와, 그렇죠. 그쪽 사람들이 그렇죠. 인생에 한 번 이거 봐주.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공무원들한테는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게요. 저희가 서울시청이 뭐 청렴도에서 많이 뭐 떨어졌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 임기 기간에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인을 받을까요? 청렴 결백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졌어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죄를 졌어도 들켜도 네. 시장의 오른팔이면은 되는구나. 줄만 잘 서면 되는구나. 아, 그렇죠. 그런 사인을 주는 굉장히 나쁜 인사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까먹었지만 박형준이 LCT 아파트 팔아서 기부하겠다 그랬거든. 예. 이 임기를 못 지킨다고 보고요. 그 아까 말한 어반루프의 기반인 하이프루프 기술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걸려요. 음속으로. 근데 박형준은 공약에 그 어반루프로는 부산에서 300km 정도. 지금 KTX를 타면 나오는 최고 속도 정도. 요 속도로 부산을 어디를 다 15분 안에 가게 하겠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요런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지금 벌써 시장이 돼가지고 이제 박형준 타운까지 가는 그 사이에 10억 싹 집어넣어가지고 이 영역은 어떤 업체가 할까요? 난 그 되게 궁금하고요. 이런 과정들 우리가 다 알려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가려가지고 오세훈이 이 내곡동 오씨가 서울시에서 뭔 짓을 하는지 지금 저기 박형준이 부산에서 뭔 짓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 지금. 그러면 그게 그대로 다음에 지방선거 때 또 넘어가요. 맞아요. 나는 최소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시 가져오고 싶어. 예. 관심 좀 가지시자고요. 자, 알겠습니다.